안녕하세요. BSM 쌤과 함께하는 우리 힘으로 대학 가기. 오늘은 과목 선택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과목 선택의 기초 자료가 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말고사가 눈앞에 있으니 여러분들 기말고사 열심히 치시고 이것을 살펴보시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책에서 자료들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발행된 2020학년도에 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진학 설계라는 책자 하고요. 2021년도 올해 초에 발행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2015 교육과정 연계 학과 중심 진로진학 상담 가이드북 이 두 권을 기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냐? 네 가지가 있죠. 자주적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 6가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해야 될 것은 없는데요. 그냥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과목들이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면요. 교과군과 창의체험활동 두 가지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그리고 보통교과는 공통교과와 선택과목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창체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로 구성됩니다. 다시 살펴보면요.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군이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군이 있는데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로 되어 있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요. 간혹 일부 학교들은 전문교과 2나 전문교과 2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자, 졸업을 하기 위한 최소 이수 단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수 단위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 주에 몇 시간을 수업하느냐, 50분 수업을 몇 번 하느냐가 이수 단위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가 일주일에 4시간을 수업하고 있다면 그 국어는 4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2학기에 또 국어가 4시간 수업한다면 국어가 8단위가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과목 중에서 공통 과목 국어만 1학년 때 이수하면 8단위를 이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국어를 2단위짜리 한 과목 이상만 이수하게 되면 졸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근데 반드시 창의적 체험 활동을 24단위, 자, 24단위라고 하면요. 6학기를 고등학교에서 하니까 6으로 나눠보면 4단위가 나죠. 그래서 학기당 4단위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학기당 4단위, 그리고 교과활동은 6학기 동안, 그죠? 6학기 동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180단위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180단위를 6으로 나눠보면 대강 한 학기에 몇 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게 이루어지죠. 네, 보통 15시간 내외가 될 겁니다, 아마. 그죠? 네.
교과만 15, 그리고 창체가 4시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보통 교과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관계없이 이수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이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교과 9는 국수영,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 그러니까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자기 진로가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진로에 심화된 활동 혹은 실생활에 적용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들은 고등학교 3개년간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 과목별로 살펴보면요. 자, 이게 교육과정 과목 편제표인데요. 자, 기초 영역 과목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되어 있고요. 탐구 과목에 사회, 과학이 있고요. 체육, 예술에 체육, 예술이 있고요. 생활, 교양에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라면 이 과목들을 1학년에서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의 특징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진로 선택 과목이다 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예외적인 건 수학의 기하 같은 경우는 출제되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 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 2,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는 시험에 출제되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자기의 진로 계열에 따라서 반드시 들으면 좋은 과목들이라고 보면 좋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 계열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과 생활, 교양은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것이죠. 자, 구성은 대강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가 있는데요. 전문교과 2는 일반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직업과 연관된 과목이고요. 전문교과 1은 전문 분야를 좀 더 심화한 과목입니다. 자,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런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만약 개설돼서 들어온다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됩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 과목들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이 성적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그 과목도 제대로 듣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전문 교과를 진로 선택으로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수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저희들은 2022학년도 이후의 수능들을 살펴보면 되니까요. 자, 국어의 문학과 독서가 공통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까지죠.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의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영어는 영어 1, 2, 그리고 한국은 한국사, 사회탐구는 자, 요렇게 8개 과목, 9개 과목이네요. 죄송합니다. 9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도 8개 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2개만 선택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구분 없이 2개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상위권 학교들의 자연계열은 대부분 과학 2개를 쳐야만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이나 기하를 쳐야지만 우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연계열로 진학을 할 것이고 좀 상위권 학교를 가겠다 하면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를 이수하시고 수능을 치시는 게 좋고요. 과탐도 2과목 이상 이수하시고 수능을 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요,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라서 일정 점수만 넘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어도 절대평가죠. 한국사도 절대평가고요. 자, 그래서 영향력이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가 지금 원래는 국어도 문이과 통합이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수학이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면서 문과 학생들의 수학 점수 받는 것이 많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원풀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학업 성적 처리 방식을 살펴보면요. 보통 교과 중에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 경우는 성취도 5단계의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신 성적 반영할 때 반영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예외적으로 과학탐구 실험은 3단계 ABC로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성적 반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 중에 기초탐구 생활교양 과목도 5단계의 석차 등급이 나오긴 하지만 대학마다 차별은 있지만 보통 교과 내신을 성적 산출할 때 교과 전형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더 많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예술은 ABC로만 나타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3단계의 ABC로만 나타납니다. 교양 과목은 패스페일로 2단계로 나타나고요. 전문교과 1은 말씀드렸듯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일반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ABC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명 이하 과목은 3단계나 5단계로 가지만 등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공동교육과정도 3단계나 5단계로 나오지만 등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교과 전형의 내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소질과 잠재력 개발과 신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동봉진에서 각각이 어떤 영역의 활동을 하느냐, 자율활동은 자치적응활동과 창의주제활동, 이 창의주제활동이 요즘 포인트입니다. 자기 진로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 조금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은 자기가 관심 있는 동아리 가입해서 활동하시면 되고요. 봉사활동은 다양한 봉사활동 참가하시면 되고, 진로활동은 자기 진로 탐색을 하시면 돼요. 봉사활동은 교회 봉사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반영된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참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육의 중점을 보면요. 자율활동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역할, 그리고 협력적 사고, 그리고 진로 진학에 관련된 전문 분야의 주제 탐구 수행이라는 부분들, 요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동아리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교육이 중심이 되고요. 만약에 자기 진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성이나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에 충분히 가입해서 활동하면 됩니다.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진로활동은 자기 진로 탐색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깊이가 있다면 더 좋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과 중심 진로 진학 상담 가이드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인문, 사회과학, 교육, 자연과학, 공학, 의학, 보건, 예체능 계열로 총 7개의 계열로 계열을 나누었고요. 각 계열의 대표적인 학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학과들이 세부적인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고요. 그 계열에 대한 전체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인문계열이란 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학문적, 언어적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면 좋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관련 학과들 설명해 놓고요.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제가 인문계열 가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특징적인 과목들을 안내를 했고요.
적성고 흥미가 어떤 학생이면 도움이 된다, 졸업 후에 어떤 진로가 갈 것이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계열별 설명이 있고요. 이 계열별 설명을 넘어가면 각 학과별 설명, 이런 학생이 선택하면 좋고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좋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라 라는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 있으니까 이 책을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 과목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다면 짧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학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겠구나를 찾아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노력만큼, 기울인 노력만큼 좋은 진학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SM쌤과 함께하는 우리 힘으로 대학 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